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교육의 베테랑 두 분을 만나 현장 토크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웹플러스 뉴스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윤혜 리더교육원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혜영 대표님 이따가 아주 중점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요즘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드교육원 대표 김윤혜라고 하고요. 요즘 4월, 5월, 6월 이렇게 상반기는 해마다 저희 교육회사는 아주 바쁜 시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들 연간 많은 교육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가장 이 첫 출발하는 교육으로 직원들의 이런 좀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힐링 교육도 요즘에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저희가 그 직원분들이 이제 직원들 간에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일깨워주고자 이제 소통 교육이라든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뭐 네. 등등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요즘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네. 때 네네. 우리가 뭐 교육 분야가 상당히 맞습니다. 타격을 많이 맞습니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회사를 운영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의 위기도 뭐 아주 큰 위기였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우리 속담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죽으란 법은 없다. 인내하고 잘 견뎌냈고요. 제가 견딘 방법은 우선은 대면 교육이 전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요즘은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으로 이제 교육의 방법을 좀 전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교육 업체가 그 상황에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비대면 교육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다시 저희가 대면 교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지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대구 경북에서 네네. 뭐 병원, 네. 뭐 기업, 뭐 관공서 직원들에 네네.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자 리더 교육원에 가장 잘한다 이런 네네. 분야. 사실 저희의 본질은요 물론 교육을 하는 거지만 저희는 최초에 설립했을 때는 이런 교육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의 가장 핵심 무기고, 네, 그게 가장 저희가 잘하는 거죠. 지금도 저희는요. 그러면 네. 이 강사를, 네네, 강사를 교육하는 맞습니다. 길러내는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역할을 더 네, 많이 맞습니다. 한다. 예. 최근 뭐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 리드의 아주 큰 강점이고 그 덕분에 많은 우리 강사님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분들이 계신 뭐 지역 또 소속되어 있는 조직, 기업, 뭐 기관에서 리드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뜻. 그럼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윤혜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모신 분은 직원으로 출근해서 CEO로 퇴근한다. 와. 이 책을 출간하신 책 분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와, 아니 저도 감사합니다. 직원으로 출근해서 CEO로 퇴근을 한 지가 한 3년 만에 저는 이제 계속 CEO로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더 바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해서 재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는데 그 주인공 문혜영 그래 컨설팅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수 받아야 될.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레 컨설팅 대표 문혜영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작입니다. 직원으로 출근하고 CEO로 퇴근합니다를 출간한
작가입니다. 예. 어. 와, 작가. 네. 아니, 네. 저는 우리 김윤혜 대표님하고 아주 특별한 네. 인연이 있으시죠. 네네. 제가 한참 이제 병원에 소속돼서 상담실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잘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막 이제 찾아왔어요. 대구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나? 근데 보니까 이제 리드 교육원하고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마치 그냥 지금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선택을 하고 가서 6개월간 제가 과정을 밟고 맞습니다. 네. 졸업을 하고 네. 저기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네. 약간 그 미라클 같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약간 희한한 데죠. 네네. 어,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근데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하고 나면 다 잘 되지만은 사실은 또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은 항상 저를 너 잘해, 너는 능력 있어, 잘할 수 있어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제가 실패를 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누구나 처음은 다 그래 위로해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되어 왔습니다. 아, 아이고.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뭐 그래 네. 그래서 그래 그 예 맞습니다. 오. Alright. 아니 우리 문 대표님이 네.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아, 네. 초등 시절에 네. 수영 선수. 은메달리스트 오. 그것도 네, 네, 일반 저는- 수영이 아니고요 은메달리스트. 이야. 네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운동신경이 조금 남달라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저를 수영장을 가서 네, 이제 수영을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잘하니까 경남체전에 출전을 이게 하게 전국 체전하는 거 예, 근데 전국까지는 안 나가고요. 아니고 경남 경남체전 네, 그래서 경남 도민들 네네네네 그- 체전에 나가서 그때 또 저는 또 접영 선수였거든요. 이야 제일 멋있는 거 네네네네.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아 그냥 돌골 이게 이야 함부로 못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은메달까지 근데 마지막에 제가 금메달을 놓친 게 아직 한이 돼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그 일반부를 한번 나가보려고 아직까지 수영을 그렇게 네네 그래서 대표님. 내년에 한번 나가보려고요. 네네. 저요 수영이요? 개헤엄. 이야 대단하시네. 잘해요, 잘해요. 근데 네.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로 이렇게 오. 네. 네, 계기가 있었나요? 선수를 준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끝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물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서 아빠가 그럼 테니스로 좀 전향을 해보자. 아빠가 테니스를 오랫동안 치셨거든요. 그래서 개인 레슨도 받고 선수 준비를 하다가 너무 새까맣게 이제 그을리니까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쁘게 키우고 싶다 해서 테니스는 이제 그만두고 예,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쭉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네네, 네네. 그 메달리스트는 뭡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 진학을 하고 원래는 제가 체육 전공은 아니었는데 가서 복수 전공을 했죠 체육을 그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수 전공하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종목은 경기 에어로빅이었습니다. 네, 그 혹시 그 옛날에 그 색즉시공에 나오는 맞아요. 하지원 씨가 했던 네네네. 그거 아시죠? 기억나요. 점프하면서 야우 뭐 이런 거. 오. 네, 그거 제가 준비해서 네, 어, 메달을 땄습니다. 운동에 대한 그런 다분한 소질을 네, 갖고 네. 계시네. 미련이 늘 남아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CS 병원 코디네이터, 뭐 CS 네. 팀장으로도 네, 근무를 총괄. 하시면서 네. 네. 이제 저녁 오후에는 CEO, 네, 네. 그래 컨설팅 대표로서도 네. 활동하시고 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이야, 네. 대단하십니다.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아주 네.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뭐죠? 직원으로 출근해서 CEO로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네. 책 소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계기. 제가 출간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글의 컨설팅을 딱 오픈을 하고 그해 11월에 오픈을 하고 이제 당당하게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고 그해 그 다음에 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 그래서 대면 교육이 3년간 거의 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글의 컨설팅으로서의 어떤 바깥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저를 필요로 하는 병원들은 저를 불러주시고 예, 활동을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었는데 늘 느꼈던 게 뭐냐면 누군가가 손을 닿았을 때 변하는 모습을 저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손이 닿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저의 조언들이나 아니면 저의 경험담들이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시절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책이 이제 빛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그냥 하나로 다 귀결이 되거든요. 뭐냐면 그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긴 하는데 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병원만 뭐 이렇게 중요하다 아니면 특별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장소가 병원일 뿐인 거지 사실은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의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들과 그리고 또 사례들을 제가 좀 넣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결국에는 리더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정말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불러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책에 보면은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과 그런 그 우리 직원들과의 갈등도 있고 컴플레인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과 직원 간에도 갈등, 컴플레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과 직원 간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갈등 관리가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아니고 직원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갈등 관리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중에 에피소드를 잘 보면은 그런 리더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순화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잘 몰라서 직원들 케어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한 오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갈등 때문에 생겨난 것들을 제가 그 리더들과 인터뷰를 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다들 결국에는 몰랐다. 알고 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갈등 사례라기보다는 저는 그 리더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리더 자리에서 내가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역량들, 마인드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중요하다, 잘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는 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은 제가 겪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교육에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코로나가 한참 처음 터지고 다들 정신이 없었을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입구에서 그 환자분들 들어갈 때 다 방명록 작성하고 막 확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계신 직원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첫 멘트가 뭐였냐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이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분은 그냥 진짜 어떤 일로 왔느냐 확인을 하기 위한 거였지만은 고객이 들었을 때는 뭐 때문에 왔냐는 거는 약간 잡상인 취급받는다는 느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네, 뭐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입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비단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이제 네. 서비스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이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직원분들에게 이제 좀 이제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이 한 번의 교육으로 이거를 그 직원들이 잘 공감을 할까 늘 그게 참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보면 이 서비스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이질적인 부분을 좀 다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우리 그 문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쓰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네. 그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플레이어, 행동하는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자질, 뭐 능력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결과값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자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교육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서는 직원들한테는 통상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날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문 팀장 방으로 잠시 와봐라 이러시는 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병원이 좀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어찌 된 거고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현장에서 제가 점검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했는데 보니까 뭐 원분과부터 외래 등등 다들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아요. 예. 근데 10명 중에 한 분씩은 꼭 조금 불편하게 응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면담을 했었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나 행동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다가 대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야 그게 최선이야? 이럴 순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한 명 한 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서비스 교육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퀄리티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평균 수치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딱 그거였습니다. 이 병원의 서비스의 수준은 잘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못하거나 가장 신입의 수준이 그 병원의 수준이다라는 걸 느끼고 막내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한 명씩 일일이 그렇지만 그 친구의 특성에 맞춰서 코칭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병원 지금 또 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거기다 대고 더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늙은 안타까운 마음이 늘 항상 있었거든요. 이제는 지금 이번에 이 신간은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우리 병원에 종사하는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까지 모든 직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또 문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또 일을 하시면서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담아냈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술술술 그렇게 읽히는 책이어서 직원분들 책을 잘 안 읽는 직원이라도 이 책은 한번 펼치면 지금 나와 너무나 연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다 보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 이질성을 어떻게 했어? 라고 지금 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책으로 보셔야 돼요. 아주 그렇죠. 묻어있는. 사실 의료계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뿐만 아니라 직원 그 부서 안에서도 뭐 영상의학과가 진단검사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부서 간에도 엄청 간극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 비대칭이 가장 강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설명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않으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 책을 통해서 병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잘하는 사람과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 간에 이 간극이 좀 이렇게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상향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제가 이질성에 들어가 있는 포켓북 제작을 하자라는 것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약간 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켓북을 제작을 하되 그 안에 기준과 어떤 그런 내용들은 명확하고 선명해야 된다. 왜 그냥 잘하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실행해낼 수 있도록 자, 한번 교육했으니까 너네 알아들었지? 왜 못해?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니? 플레이하면서 힘든 건 없니? 관찰하고 또 설명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상향 평준화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뭐 하긴 한데 그렇잖아요. 왜 보면은 고객은 절대 평균치로 그 기업이나 병원을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화장실은 58점, 뭐 의료진의 수준은 70점, 뭐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머지 90, 110, 100 이렇게 나가더라도 한 군데서 뭐 50점 나와버리면 그 병원 5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다 상향 평준화돼서 이렇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병원의 리더들의 역할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 직원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받는 질문의 유형 중에 하나가 네네. 이렇게 좀 저희에게 계속 딴지를 거는 환자분들, 맞아요. 보호자분들, 이분들을 직원분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베테랑 직원이라면 그 경험과 본인의 노하우로 잘 대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네. 이번 책의 3장에 이 네. 전체의 컴플레인 관리를 네.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내용을 좀 네. 녹여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네. 우리 문 대표님만의 네. 이런 좀 딴지거는 네. 환자 보호자를 대처하는 또 우리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조금만 좀 방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네. 제일 힘들고 예. 교육하면서도 제일 힘들고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음. 100가지의 케이스면 100가지의 케이스에 대한 교육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병들치는 없지만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누군가와 나와의 대화에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의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 연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공감? 뭐 공감도 할 수 있지 뭐 공감 잘해 뭐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감의 기준이 다 달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감의 기준은 상대방의 감정에 오롯이, 그러니까 1%도 내 감정을 섞지 않은 오롯이 상대의 감정을 우리 입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하셨구나. 아 이런 부분이 힘드셨구나. 아 이런 부분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 입으로 한번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이 감정이 톤다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뒤에 말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팩트는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목소리 너무 친절해요. 맞아요. 그런데 고객은 너무 불편하죠. 왜?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의 대화를 시도를 한 뒤에 팩트는 뒤에 따라와도 늦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이신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지만 네. 병원 교육은 정말 1에서 반드시 병원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이 저는 현장에 가야 된다. 오, 맞아요.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네. 하고 있고, 물론 서비스 교육을 잘 하시는 강사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쵸. 네. 근데 현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컴플레인 관리도요. 네. 그 개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 그대로를 전달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네. 하는 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진짜. 그런데 오늘 이 그렇죠.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 역시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네. 여러분 책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분께서 굉장히 많은 또 지지를 해주신다 네, 이런 엄청. 이야기 들었는데 네. 뭐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처음에는 남편이 막 제가 막 책을 쓴다고 할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나 봐요. 쓰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막 밤에 이렇게 노트북 켜고 있으면은 빨리 자라 뭐 이런 말들 하고, 그리고 뭐 애들이 저한테 와서 막 시군덕대면은 엄마 힘드니까 아빠랑 자자 그래가지고 애 둘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해줬는데 출간이 좀 딜레이가 됐었어요. 제 원고가 그렇게 이제 컨택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묵혀둔 원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결정이 났는데 막상 이제 이게 출간이 막 준비가 되고 막 이 예고 판매가 시작되는데 이 남편이 생전 핸드폰을 집에서 이렇게 잘 안 만지거든요. 예.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나? 누구 생겼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정말 남편이 ROTC 출신의 뭐 인맥이 대단하거든요. 거의 뭐 신간이 세일즈맨 네, 나시는 것 같아요. 네. 3일 만에 진짜 예스 24일 3일 만에 그 경영 서적으로 30위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지수도 지금 뭐 거의 700 가까이 올라와 네. 있어요. 박수. 네. 아니, 엄청난 외조인데요. 남편 덕분. 와. 네. 뭐 한 말씀 하시죠. 이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사랑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아침에도 애들 오늘 소풍 간 날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남편이 김밥 다 싸가지고 애들 소풍 다 보내고 저는 오늘 인터뷰한다 머리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다 해서 보내더라고요. 예. 네네. 여보 고마워. 네. 와, 그리고 너무 멋집니다. 사랑해 고마워. 예. 책 좀 더 팔아보세요. 책 내용에 보면은 티웨이 그 광고. 네, 맞습니다. 네. TA 항공. 티웨이 보고 있니? 티웨이 전 직원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TA.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때 광고를 보게 됐는데 티웨이 처음에는 소방 광고인 줄 알았어요. 오.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저희는 하늘에서 소방관이니까요. 오. 이거를 기가 막힌 말은. 저 지금 말로 닭살이 와, 돋아나는데 소름 끼쳤어요. 네.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그때 제주도에 저 강의 보내셨을 때 티웨이 타고 갔잖아요. 오. 저도 모르게. 티웨이가 대구로 오는 거 아시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왜 보여지는 직업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승무원은 예쁘게 안녕하십니까 맞아요.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소방 교육 받아야 돼, 해상 교육 받아야 돼, 안전요원 자격증 따야 돼, 뭐 심폐소생술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병원도 왔을 때 그냥 원무과에서 접수 순환만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짜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진심으로 환자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업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덤볐을 때 제대로 된 그 업을 실행할 수 있는 거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덤비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주차하시는 분이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70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은 환자를 너무 챙기시는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본인이 허리가 아파도 업고 막 환자를 옮기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불친절한 직원으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잘 보면은 행위는 친절해요. 그런데 주차를 본인 마음 위험하게 한다거나 조금 뭐 잘못하거나 뭐 함부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 방식대로 그거 주차하지 마! 그러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서 내려 위험해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거칠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도움의 손길도 불편하게 느껴져요. 네. 근데 그분은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알고 보면 친절하신 분이지만 고객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말이라든지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많이 순화가 됐었던 건데 제 교육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그 신규 직원 교육할 때는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애티튜드인데 특히 그 엘리베이터 예의,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담이라든지 환자 뭐 욕이라든지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 기준집을 저희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고 내릴 때 누가 봐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직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고개 한 번이라도 살짝 이렇게 구부렸다가 딱 탔을 때 그 고객들이 느끼는 그 맞아요, 감정들을 맞아요. 네. 저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 주차장의 교육,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 같지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밝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되게 신뢰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원을 잘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규들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입니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인사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 예절. 네. 그럼 요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인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괜찮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맞이 인사.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입원 생활 안내할 때 설명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저희 편안하게 불러주십시오라는 멘트. 이 세 가지가 고객한테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정감을 가지고 나면 어떤 불편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 맞이할 때 고객들이나 환자분들이 내가 여기 머물다가 갈 때까지 이분들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첫인상을 가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병세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막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가는 거예요. 계속 뽑아가고 막 뭐 온갖 검사를 다 하길래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간호사한테.
근데 선생님 아빠가 지금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자꾸 막 검사를 많이 해요? 그럼 물어봤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딱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는 왜 오셨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기가 막힌 와. 말을 네, 하셨다고요. 병원에는 왜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우리 환자분들의 병만 고치지 말고 병원도 한번 고쳐보시는 건 네. 어떨까요? 네,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서비스라는 내용들이 완전히 조금 달라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좋은 서평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원에 계시면서요. 우선 책 출판보다 더 먼저 세상에 알리셨잖아요. 네네. 유튜브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 유튜브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그 병원 읽어주는 언니라고 채널 운영한 지 이제 2년 정도 네, 됐고요. 네, 네. 꾸준히 지금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는 있는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독을 해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또 더 좋은 정보들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많이 네네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채널을 통해서 그 병원 읽어주는 언니 여러 번 이제 이렇게 그 올라온 영상을 네. 보곤 하는데 네. 내용도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지만 네. 매 그 영상마다 나오는 우리 문 대표님의 이 통통 튀는 네, 연기력. 이 연기력과 이 예쁜 미모에 우리 문 대표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보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읽어주는 언니 유튜브 채널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눌러요. 눌러주세요.